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최민영 닥터 민브레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주제는 유방 통증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상이고 걱정스러워하시면서 유방외과를 찾으시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호소하는 증상이고요. 여성의 한 70% 정도는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유방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가 통증으로 유방외과를 오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유방 통증만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아는 저도 어떤 통증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걱정이 되면서 가끔은 제가 직접 초음파를 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유방 통증은 많이 걱정이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약간 통증의 양상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방 통증은 조금 기분 나쁜 통증입니다. 물론 통증 중에 기분이 좋은 통증은 없지만요. 유방 통증의 양상은 주로 조금 찌릿찌릿하다든지 뜨끔뜨끔하다든지 아니면 수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유가 차오를 때 느낌처럼 약간 찌르르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조금 기분 나쁜 통증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방 통증은 생리 주기와의 연관성에 따라 주기적인 통증과 비주기적인 통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주기적인 통증이 전체의 한 60에서 70%, 비주기적인 통증이 20에서 30%, 나머지 10% 정도는 유방 통증이 아닌데 유방통으로 오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근육통이라든지 심장 관련 통증을 유방 통증으로 오인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입니다. 주기적인 통증의 경우는 생리 주기와 관련이 있어서 배란 직후부터 생리 직전까지가 가장 아프고요. 생리가 끝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어떤 여성에서는 한 달 정도 약한 강도의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비주기적인 통증은 생리 주기와는 관련이 없이 간혹 또는 지속적으로 생기고요. 폐경 전이나 폐경 후 여성에서 모두 생길 수 있고 대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임신이나 유선염 또는 외상 등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먹는 약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 통증만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통증의 원인이 유방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나 촬영술 같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일상생활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방 통증의 경우에는 약물적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유방 통증은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우선 검사를 한 후에 지금 검사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유방 통증이 꼭 유방 혹이나 유방암 때문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유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물론 개개인의 방법이 다 있겠지만 제가 보통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열중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걱정거리들을 좀 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방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그럴 때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실제 운동을 하고 나서 유방 통증을 좀 잊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몸에 잘 맞는 브래지어의 착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운동할 때 부드러운 지지대의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유방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드러운 지지대의 스포츠 브라 착용문에서 유방 통증이 감소했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한때는 유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했던 적도 있는데요. 현재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고용량의 카페인을 좀 섭취하는 분이라면 그 용량을 약간 줄여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유방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냐면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유방암에 진단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또 누군가가 나 이번에 검진했는데 유방에 혹이 많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유방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특히 유방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방 성형으로 넣었던 보형물로 인해서 유방에 악성 림프종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방암과는 조금 다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유방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한동안 조금 늘었었습니다. 약물적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약물을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비약물적 치료나 이러한 약물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나졸이나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약물은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앞의 치료에 전혀 호전이 없는 아주 심한 유방통 환자에서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제 이렇게 심한 유방통을 호소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차 약물로 사용한다고 얘기 드렸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나 아세트아미노펜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복용하는 진통제들인데요. 사실 유방 통증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우선 유방 통증만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 그렇지만 유방 통증의 원인이 유방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나 촬영술 같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유방 통증들은 특별한 이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진다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방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러한 설명들을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게 되면 무조건 첫 번째 주제는 유방 통증을 해야겠다고 전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제 소개 영상을 보더니 주변에서 하도 딱딱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웃으면서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방외과 전문의 닥터 민브레였습니다.